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저번에 영상을 중간에 한번 끊었죠? 너무 찝찝하게 찜찜하게. 오늘 그거 이어서 할 건데요. 간단하게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제 블로그에 질문들을 몇 분이 또 좀 심도 있는 질문 이렇게 댓글로 간단하게 몇 줄로 대답하기 참 난감한 요새 이런 조금 약간 그 심도 있는 질문들이 종종 올라오신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마음고생들 하신다는 얘기겠죠. 어떤 포지션에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참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음고생들 심한 분들은 뭐 누구나 뭐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 제가 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못 돼도 항상 그 이제 돈을 대하는 자세, 또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저번에 제가 영상 손절에 대해 올린 것처럼 조금 그 마음가짐, 그 우리가 몸 훈련, 몸 건강해지려고 저기 뭐 바벨 들고 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의 훈련도 똑같이 계속 하면은 그 굉장히 도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크게 지금 당장 뭐 걱정한다고 별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별 도움 안 되죠.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네. 날이 굉장히 어제 현충일 다들 잘 보내시고 또 오늘 나와서 일하느라고 많이들 힘드시죠? 굉장히 지금 날씨가 덥네요. 저도 가서 저기 계란을 저기 직송으로 아주 좀 싸고 좋은 거를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계란 2판 사갖고 들고 오는데 땀 좀 나더라고요.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 저기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 테슬라, 엔비디아 이거 JP 모건에 동시에 떴다. 가지고 세 개는 근데 좀 다르다. 요거 만든 거였는데 언론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똑같이 다 친중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정부는 대립하고 있지만 중간에서 CEO들은 전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마웨이를 가고 있다. 그런 기사들 식으로 조금 잘 모르고들 얘기들을 기사에서도 하고 그걸 또 뭐 공영방송에서도 그대로 옮겨갖고 그런 톤으로 하고 하던데 제가 그때 세 사람은 확실히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조금 거론이 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맨날 보는 이 금융 세력에서 금융 세력한테 굉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차기 뉴스타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찍는다 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영상 올리고 보니까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졌네요. 진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사 보고 마치 저만 아는 것처럼 한 얘기처럼 돼서 그 얘기는 그래서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지 입으로 뭐 대통령감이라고 말은 못하고 누군가 옆에서 아유 그 사람 대통령감이 하고 말을 해줘야지 추천을 그 말을 꺼낸 애가 누군가 그 기사를 봤더니 빌 에크먼이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 들어맞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빌 에크먼에 대해서 작년 3월부터 남들 별로 집중 안 할 때 제가 콕 찍어갖고 그 다음부터 제 세계관에 자주 저기 출연시켰었죠.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그 금융 세력과 큰 이 배후 세력에서 약점 잡혔다. 그 당시 빌 에크먼에 그래서 이제 빌 에크먼이 앞으로 이제 이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이 화폐 전쟁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작년 3월 말에 제가 그렇게 그때부터 저기
등장을 시켰었죠. 네, 제 세계관에서는 빌 에크먼은 공매도로 코로나 때 스타가 됐고 리틀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투자자이지만 네, 일단 바이든과 그 금융 세력한테 톡톡 튀는 좀 반항적인 얘기를 요즘 말로 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 하다가 뭔가 약점을 잡혔는지 그 후에 얘가 갑자기 변절을 합니다. 앞으로 공매도 절대 하지 않겠다. 얼마 전까지 방송에 나가다 하던 얘기 180도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한 것처럼 변합니다. 그 이후로는 은근히 티는 안 나지만 제 시각으로 볼 때 정권에 굉장히 꼭두각시 같은 그런 발언을 하면서 뭔가 바람을 모는데 얘가 이번에 또 괜히 또 제이미 다이먼 차기 대통령감 참 멋있지 않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얘기 또 꺼내고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월가 황제 다이먼이 중국만 간 게 아니죠. 대만도 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다이먼까지 중국 가가지고 미국하고 반대로 독자적으로 마치 그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이 중국을 경제 제재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 그런 식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처럼 기사들을 지 맘대로 쓰니까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다이먼이 바로 나와서 이 얘기 하잖아요. 아니다. 바이든이 안보에 초점을 두면서 동맹들을 챙기면서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지금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전략이 맞다. 응원한다. 기사들이 괜히 알도 못하면서 딴소리 하니까 직접 자기 입으로 수정을 하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흐름은 자기가 잡고 가야 돼요. 큰 흐름은 파악은 할 줄 알아야지. 그 언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언론만 믿으면 평생 저기 사기만 당해요. 잘 알도 못하는 애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고 나섭니다.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 다룰 때 3월 달에 이미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 3월부터 갑자기 은 선물 시장에서 등록 은으로 어마어마하게 실물 은을 인출해 나가기 시작했다.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후로 갑자기 또 이 말 듣고 은들 막 살까봐 높아심의 영상도 만들고 굳이 은이나 금을 사시려면 이렇게 차트를 보고 한 번씩 공매도 맞고 훅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 왔을 때 그때 조금씩 바닥에서 분할로 사모으시는 게 나을 거다. 그런 말씀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트위터에 마이클이란 분이 이번 밥 먹고 매번 그 은시장, 금시장, 은시장 그 상품 선물 거래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실제 그 등록 은의 양이 실물 은의 양이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가 계속 계산해서 기록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게 언제적이냐면 6월 6일 날 어제 또 새로운 최신 트위트를 하나 올려갖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코맥스에 있는 시카고 그 상품 거래소에 있는 여기 은입니다. 은의 등록은. 등록은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있는 은을 기반으로 선물 시장에서 종이 은을 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 거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은 ETF, 금 ETF. 실제 금덩이는 안 사시죠? 예. 저같이 미련한 노인네만 집에다 이제 은덩이 사갖고 있겠지만 보관도 힘들고 살 때 세금도 많이 내고 뭐 여러 가지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팔 때도 제가 못 받고.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거다 예상하지 않으면 쉽게 사기는 힘든데 어쨌든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거기다 안에다 맡겨놓고 나는 거기 실물 금 찾아갈래 그런 거 없이 그 사람들이 내놓는 통계 숫자만 믿으면서 그걸 자본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 거래를 선물시장에서 하는데 보십시오. 이때부터 그거를 등록해서 나 좀 이거 그냥 좀 찾아가야겠어. 선물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기 화투놀이는 그만하고 섰다 장사는 그만하고 찾아가있습니다. 빼가는 겁니다. 등록한 다음에 이만큼 등록해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는 선물시장에서 종이 ETF로 장사하지만 내 거니까 내가 언제든 여기다 차 갖고 와서 트럭에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게 하고 빼갈 수 있게 그게 등록은인데 등록은이 쭉 줄어드는데 굉장히 지금 2023년 들어와가지고 그때 여기서부터 3월달에 갑자기 막 JP모건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JP모건이 엄청나게 빼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사태가
지나가고 괜찮아졌는데도 그 이후로 조금씩 등락은 있지만 계속 빠져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대로 최저랍니다. 가장 많았던 저기 가장 많았던 시절 이때 이제 실버 스퀴즈가 처음 레딧에 월스트리트 실버 그 게시판에서 일어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과 은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그 사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변한 거죠. 지금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래서 거의 2016년도 12월 최저값에 지금 가버렸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미국 시장과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제 강론해서 대충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자본 디커플링해서 계속 돈이 못 들어가게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하고 G7이 압박을 해서 돈이 빠진다는 건데 이거 제가 예전에 지금 찾아보니까 4월 29일 날 제가 만들었던 영상 요거죠. 중국에 투자라고 등 떠밀고서 실제로는 발 빼고 있다. 투자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본 디커플링은 이미 4월 말만 해도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큰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은 다 빼고 있다. 다 손절치고 있다. 라고 그때 제가 이미 4월 말에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슬슬 하나둘 알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예로 드렸던 게 바로 뱅가드였습니다. 세계 2위의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중국 사업소에 중국집에서 완전히 손 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지금 최근까지 나왔는데 여러 가지 JP모건부터 해서 투자은행들이 중국 지부를 많이 줄이고 중국과 연결되는 홍콩 지부의 지점도 많이 줄이고 인원도 반으로 다 감축하고 금융기관들 인원 많이 감축하고 있죠.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막 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나 홍콩 쪽 그런 지점에서 그쪽 관련해 갖고 그쪽에서 금융권에서 큰 내놓으라는 JP모건이나 그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요 한두 달 사이에 자기들 지점이 반으로 축소되고 직원들 반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으신 분들이 아하, 나 여기서 실적 굉장히 좋게 올리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겠구나. 위기감이 빡 들겠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와서 중국 경제가 얼마나 좋냐. 절대 그러지 않고 앞으로 살아날 거니까 여기다 와서 투자들 많이 하시라 선전하고 다니겠죠? 예, 그런 흐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때가 4월 말이었는데 바로 또 이번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이것도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세계 최대의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가 있는 그 투자은행 세콰이어 캐피털을 돈을 벤처나 어떤 기술주 기업에다가 돈을 대주는 건데 얘네들이 이름이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털인데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운용을 해가지고 이쪽 라인에서는 거의 세계 탑급. 세콰이어는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지금까지 얘네가 돈을 투자한 데가 구글, 엔비디아, 오라클, 유튜브, 줌, 링크드인 돈 엄청나게 굴리는 애들이죠. 예.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투자 IT 기업이나 기술주들이 많이 투자 자금을 대주던 애인데 중국에도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의 유명한 배달의 메이탄,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죠. 판도더 전자상거래 업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지분까지 갖고 있고요. 중국 법인에서만 72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바로 오늘 기사에서 중국 법인을 따로 분리한다. 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자본 디커플링을 자꾸 압박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를 보고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따로 중국에 투자하는 이 중국 그 사업부는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따로. 결국은 이쪽은 찬밥 신세하고 돈 줄이겠다는 거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외부에서 투자 자금할 때도 니들 혹시 중국하고 연결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던데 나중에 정권의 정책하고 어긋나니까 뭐 어떤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아, 그쪽은 아예 그냥 법인을 분리를 해버렸어. 걱정 마라. 우리는 이제 그쪽은 망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회사를 분리를 했다 이겁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의 어떤 큰 돈을 굴리는 애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구글이나 엔비디아에도 돈을 대주던 애들조차도 이제는 몇 달 전부터 돈을 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데도 이거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괜히 거기 있다가 불똥만 튀겠다 해서 산업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국제 자본들이 다 손절하고 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한 명이 중국 가가지고 새롭게 중국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서로 윈윈하게 또 다른 거기서 상하이 라인을 확대를 하고 뭘 한다 해가지고 야, 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겠나고 테슬라 주가는 올라가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혼자서만 지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혼자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왜 혼자 딴짓 하죠?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다 철수해서 지금 밖으로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지금 그 백조하고 똑같아요. 밑에서 겉으로는 아주 우아하게 떠있지만 발밑에서 어마어마하게 안 가라앉으려고 수면 밑에서 발을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잠도 안 자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밖으로 지금 라인을 옮겨오겠다, 중국에서 안전하게 뜯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포드, 벤츠, 뭐 폭스바겐 이런 애들한테 저기 다 현대 이런 애들한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금방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경쟁도 하고 있지만 계속 박리 담회식으로 찍어내기식으로 기가팩토리를 빵빵빵 찍어내면서 시장을 선점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이 독점이나 이 확장을 해서 자기만의 시장 꽉 잡고 있는 게 애플처럼 그렇게 확고한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직 어설퍼요. 당장 지금 중국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1, 2, 3월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 한 번 더 가져왔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린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얘기한 다음에 본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분이 영래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셨어요. 이분도 영래포를 평소에 조금 눈여겨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영래포의 금리를 자기가 보니까 5%가 넘었다 심지어.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발행된 초단기물 3개월 6개월물도 5%가 넘었는데 영래포보다 더 매력적인 금리다. 그러면은 영래포에 들어간 자금이 일부가 이 조금이라도 금리를 많이 주는 단기물 시장으로 가서 단기 채권이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당장 그 금리만 보고 조금이라도 0.1%라도 많이 준 대로 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자금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영래포 시장과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영래포 시장하고 채권 시장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채권 시장은 만약에 3개월 영래포는 하루 맡겼다 하루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 시장은 저기 뭡니까? 3개월물 6개월물 샀는데 3개월 6개월 동안 그 채권 값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당장 거시기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3개월 6개월물도 당장 이것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여러 가지가 확실한 너무 변수가 지금 많죠. 올해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초장부터 드렸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은행권들인데 주로 은행권들이 멍청한 은행들이면 돈만 보고 몇 프로라도 금리 빨리 1%라도 많이 준 대로 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3개월, 6개월 채권 시장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언제 이 금리가 굉장히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채권 시장에 앞으로 많은 채권이 쏟아지게 되면서 채권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뭐 채권 금리가 오른다고 볼지 어떨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제 투자 판단해서 사겠죠.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조금 예상하고 뭐 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쪽 저기 전문으로 하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요구하기에는 너무 데이터나 정보가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한 분이 TMF나 TLT 같은 채권은 어떻게 보시냐, 아직 이른 느낌이냐. 맞습니다. 저는 아직 이른 느낌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금년 초에 신년 특집으로 해가지고요, 아시죠? 예. 신년 특집으로 해가지고 글을 이제 금년에는 요런 게 쭉 될 거다 할 때 그 대충 내용이 한 3부작 4부작 됐지만 전체적인 그 결론이 뭐였나요? 일단 여러 파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보다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봐라. 이거 굉장히 이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너무 또 잘난 체 좀 반맛이네요. 잘 알아서 가려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나 원자재, 그 다음에 물가, 근원 물가, 고용 절대 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환율 같은 거 떨어진다 하지만 어느 일정 이상으로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채권 금리는 며느리도 모른다. 왜냐하면 견착륙으로 갈 거냐, 경착륙으로 갈 거냐, 국제적인 블랙스완이 터질 거냐에 따라서 채권은 어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전부 아이고 무서워하고 주식 버리고 채권으로 다 몰렸을 때도 채권금리 확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국제정세 금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서 온갖 변수가 다 튀어내오고 테이블 위에 그 머리가 엄청 아플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국채금리를 매번 어떻게 될 거다 하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 근데 금년 초에 시장이 잠깐 불안감이 많아지니까 다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안전한 채권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따박따박 따먹자고 많이들 또 여러분들 뭐 선동했죠.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TLT 뭐 TMF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안전빵으로 돈을 먹을 수 있는 거다고 또 여러분들의 탐욕을 콕콕 건드렸겠죠. 예. 아직은 이르다. 인공지능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얼마나 뭐 새로운 뭐가 될지는 세상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인공지능 여러분들 그전부터 다 썼잖아요. 쉬리도 있고 기가 지니도 있고 다 뭐 알렉스도 있고 다 한마디씩 인공지능이랑 다 얘기하셨잖아요. 쉬리야 뭐 틀어줘, 뭐 찾아줘, 뭐 그런 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거기에서 지금 발전한 건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국제정세의 큰 흐름으로서 지금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한 번은 다시 한번 아이코 하고 꿍 하는 때가 오면은 그거 다 지나고 나서 태풍 온다고 하는 거 다 지나가든지 아니면 저 밑에서 소멸됐다든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디 한번 보자, 건질 게 있는가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예. 그렇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환율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어제 6월 6일 쉬는 날 잠깐 환율 차트 한번 봤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 질문이. 이분은 이제 비대수로 물어봐 주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원달러가 1350원을 터치하고 내려올 것이다 하면서 많이 예측 전망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랬었나요? 그리고 어제 6월 6일 날 보니까 속절없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자, 이분 이제 달러를 많이 바꿔 놓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원화로 재환전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타이밍 놓친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1300원으로 떨어졌는데 타이밍 놓쳤으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환전하셨나 보네요. 진작 안 하시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재밌어요. 6월 6일 날은 우리나라 국장이 안 열렸죠. 현충일이니까. 맞죠? 국장 안 열리면 그날 외환시장도 낮에 안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 날은
정말로 당국이 나라가 대놓고 환율을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환율 조작하기가 쉬운 때가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어떤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사랑 갖고 와서, 왜냐하면 원래는 자유시장에서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권을 굉장히 무섭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미꾸라지처럼 흐리는 잘못된 범법 행위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눈을 크게 뜨고 지가 무슨 정의를 행사하는 경찰인 것 마냥 항상 그거를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니네는 우리가 주시하는 저기 관찰 대상국이야, 아니면은 대놓고 니네만 유리하게 공정하게 시장에서 환시장에서 다 같이 공정 무역을 하고 공정 환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니네는 환율을 조작했어. 그러니까 니네는 환율 조작국이 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땅 지정 때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옵니다. 그게 무서워서 대놓고 못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해서 미국이 많이 봐주기 시작했고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생기면서 미국이 자기 편, 아우 중국 싫어하고 미국에 줄 섰게 하고 줄 선 애들은 예전하고 달리 노골적으로 아유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하려고 환율 조작을 해도 예전같이 지적을 안 하고 우리 편은 다 봐줍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이 특히 작년에 대놓고 환율 조작을 너무 막 예전 같으면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정도로 여러 번 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환율 시장에 우리가 145엔 넘는 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여러 번 입으로만, 구두 개입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제로 그 다음날 누가 봐도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폭탄 매물을 빵빵 던지면서 환율을 탁탁 조작을 했네, 방어를 하는 게 차트에 딱딱 나왔어요. 물론 니네 했냐 물으면 일본 중앙은행은 절대 했다고는 말 안 하죠. 하나 누가 봐도 이렇게 티가 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그래야만 되는 때야, 그런 식으로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보통 어떤 옛날의 규칙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패권 전쟁 하에서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물론 중국은 예전부터 안 한다 하지만 대놓고 조작해 왔고요. 똥배짱 튀기면서 뭐 어쩔 건데 하고는 우리는 너희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야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작년부터 대놓고 조작을, 예전 환율 조작국으로 했던 그 예전 트럼프 같으면 이런 거 하면 막 우리나라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대한민국이 새끼들 하고 막. 근데 이제는 눈 감아주죠. 그래서 어제같이 쉬는 날은 낮에 어떤 그 외국의 환투기 세력들이 와서 걔네하고 9시부터 3시까지 올리네 내리네 하면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한국은행이 하는 대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날은 대놓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새 뭐 누가 뭐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1350원은 왜 올라가냐, 제가 이거는 항상 얘기했었죠. 그 밑에 1305원 내린 45원에서 정부 방어선, 왜 1350원은 넘어가면 우리나라 수출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이 안 좋은데 수출에 어떤 더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올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오히려 수입해 갖고 그거를 우리가 가공해서 밖에 팔아야 되는데 수입품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1350원 위로는 실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꼬리 달린 거, 가시 달린 거 보시죠. 이런 거는 나라에서 그날 확 내려 조정하는 거예요. 1350원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날 쭉 내리는 거 보세요. 장대 음봉으로. 또 올라면 쭉 내리고, 여기서 싸우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맨날 싸우는 건데, 요새는 내리기가 어제는 내리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율이 일단 시장이 안 열려서 정부가 맘 놓고 훨씬 효과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휴일, 좋은 날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시장 상황에 미국 편에 줄 서 있는 애들은 대놓고 환율 조작해도 미국이 모른 척 눈 감아주는 시대이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위안화 환율을 봐야 됩니다. 엔화하고. 네. 우리나라가 이 1350원 근처에 가면 정부에서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방어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도 여기 가면 지들도 조금 공격하다가 못 넘을 것 같으면 팔아버립니다. 자기들도. 여기서 괜히 안 싸우고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오르다 여기서 팔아서 재미보고 또 여기쯤 1300원이죠. 1300원, 1290원 제가 예전부터 그어놓은 거죠. 여기쯤 오면 여기서부터 삽니다. 그래서 또 오르면 박스권에서 갖고 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딱 기준이 있어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작년 볼까요? 한번 145엔 정도고요. 무엇보다도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보통 구두 개입하는 게 145엔부터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봐요. 그런 것도 있고 140엔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위안화를 보는 겁니다. 지금 위안화가 왜죠? 작년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작년에 보면 중국은 7위안을 넘으면은 굉장히 자본 유출도 심해지고 수출에도 안 좋습니다. 1달러당 7위안. 그래서 그걸 포치라고 해서 굉장히 중국 정부가 대놓고 시장에 개입을 하는 때죠. 여기 보십시오. 7달러인데 포치를 안 넘으려고 이렇게 작년에도 몇 달간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금년 2월하고 3월에도 포치 넘으려니까 중국 정부가 쭉 끌어내렸죠. 포치 넘으려니까 쭉 끌어내렸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절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언제부터? 5월 16일부터 한 달째. 중국이 정부에서 막으려는데 못 막았다는 거예요.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투기 세력들은 지금 어떠겠어요? 이런 데서는 중국의 경제가 그래도 잘 버티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 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어떤 1350원에서 후퇴한 것처럼 여기서는 지들도 여기서는 일단 팔고 익절하자, 차익 실현하자 하고 여기서 또 샀다가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갖고 놀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엔화가 지금 140엔 넘어간대. 뭐 그래? 그리 또 우우 몰려가고 돈이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먹기 좋은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섰다판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동북아 3국에서 맞죠. 그런데 지금 다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7위안에서 요새 이제 제가 중국 시리즈 여러 개 올렸지만 중국에서 뭡니까? 그렇게 리오프닝에도 좋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뉴스는 다르겠지만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중국 시리즈 얘기한 것처럼 실제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큰 투자 은행들이나 자본을 움직이는 애들은 이미 손절을 다 치고 있는 것처럼 말로는 다 중국 시장에 들어와라 등 떠밀고 있지만 개미들한테는 지들은 몇 달 전부터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하고 있죠. 자본 디커플링.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될지 자기들은 지금 반신반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중국 위안화가 앞으로 가치가 좋아질 거다 하는 것보다 중국 위안화 앞으로 정말 경제도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배팅하는 애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힘없이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자기 지지하고 응원하는 세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붕붕 뜨죠. 이거 보세요. 이것만 보면은 중국에 무슨 경제유익이 외환위기 오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어디 막 부도날 뻔하고 부동산 지금 흔들흔들하고요. 전혀 소비 지금 회복 안 되고 난리 나고 있고요. 겉에서 이렇게 우리가 듣는 얘기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허라 하고 이리 와요. 왜? 여기서는 예전 같으면은 중국의 큰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은 치리아 났을 때 여기서는 재미 봤다 팔자 하고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 가서 지금 어디 좀 사볼까?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올리면 또 1350원 근처에서 또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우리하고 싸우겠지? 괜히 여기서 돈 들여갖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 팔고 지금 중국이 많이 위안화가 내려왔대. 그럼 여기서 팔고 그 돈 가지고 또 와서 위안화 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재미 보는 환투기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돈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FX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그거 재미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은 중국 정부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중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만 계속 줄어드는 밑 빠진 독에 물 빠진 싸움이다 해서 정부가 이럴 때는 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1350원에서 올라버리면은요, 그때는 손 놓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래 그냥 먹어라 하고 냅두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1350원에서 이렇게 싸웠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그냥 놔버립니다. 정부에서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2차 방어선을, 2차 최후 그 참호를 여기다 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고 거시경제 흐름, 미국 페드의 뭐 연준의 어떤 금리 방향 그런 거 보고 해서, 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내려도 되겠다. 어떤 미국이 신호 주고 전 세계적으로 컨센서스가 바뀌었다면 그때 이제 기회 잡고 쫙 내리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매번 어떻게든 올리는 걸 막을래요 하고 계속 각 나라에서 싸우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금방 줄어들고 바닥나서 나중에는 못 막습니다. 필요할 때 막아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또 설명을 잘 못하니까 말이 길어지네. 위안화 환율 같은 거는 이미 뜨면은 야 이거 계속 재미 보겠는데 하고 전부 여기가 재미 보고 있어요. 지금 못 막고 벙벙벙 뜨니까. 한 여기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딱 보이시죠? 올랐다 내렸다 이 선. 이게 얼마입니까? 7.178로 나오네요. 그때까지 가면 야 여기서는 또 중국 정부가 좀 노력하겠지 하면 여기서 이제 조금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안화에서 재미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다 여기 달려가서 재미 보느라고 우리나라에 안 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이면은 현충일 쉬는 날이라서 우리 낮에 공격하는 놈도 없고, 그 다음에 미국도 요거 이런 거 예전처럼 막 와가지고 뭐라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있고, 그리고 다들 중국 포치에 달라가가지고 거기에 재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날 맘 잡고 내려야겠다 하고 내렸겠죠. 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1시간 걸로 볼까요? 이게 지금 어제 보면 이렇게 내리죠. 열심히 어제 6월 6일 날 여기구나. 쭉 내려서 이 밑으로. 근데 보세요. 1300원 밑으로 아무리 내리고 돈 많이 썼는데 어제 하루 동안 결국은 1300원에서 못 담그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으로 보면, 어제 일봉으로 보면요. 제가 어제 이제 보고 느낀 건데 위아래로 꼬리가 크죠. 여기서 그냥 전부 다 1300원 밑으로 어떻게든 여기까지 내려서 이 선을 넘어서 이 밑에까지 내려야지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욕심이고 기원이었겠죠.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큼 환특이 세력들이 야, 한국도 지금 그새 많이 떨어뜨려갖고 13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분할로 우리가 사도 갖고 나중에 올라가면 또 재미 봐야지 하고 덤비는 애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걔네들하고 싸우느라고 꼬리가 아래로 길게 달리고 위로 길게 달면서 고군분투하지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요런 사정을 모르면 야 이제 우리나라 막 엄청나게 떨어져. 근데 지금 우리 항상 저는 환율을 펀더멘탈로 본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15개월 14개월째입니까 15개월째입니까 무역적 연속 적자죠. 그리고 하반기는 더 안 좋죠. 지금 전망이 오늘 바로 하루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50분인데 벌써 이만큼 하루 만에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사는 놈들 환특이 세력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국제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이 변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 하겠다 뭔 신호를 주거나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박스권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위로 올랐는데 운이 안 좋아서 여기서 못 막는 사태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작년처럼 여기까지 2차 방어선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가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국제 정세에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전 세계 경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걸로 부동산하고 회사채 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증시고 채권이고 환율이고 모든 사람들하고 예상하고 틀리게 금년 1월 신년 특집 시리즈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위로 빵 튀고 다시 한번 아래로 확 폭락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 번은
기울어지는 때가 오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나 그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진짜 하려는 그 본론 어제에 이어서 조금 남은 영상의 후반부는 또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